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2019년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모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이른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2년이 넘도록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피해자인 부부가 국가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진주에서 일어난 안인득 사건. 조현병 환자인 안 씨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2년이 넘은 아직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이 나기 전 2018년 9월 첫 신고 이후 8차례나 신고가 반복됐을 때 한 번이라도 지침에 따른 검토를 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지침만 내려주고 현장의 문제를 출동 경찰이 온전히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바뀌는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이해하면 안심이 되거든요. 경찰들도. 그러면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 훈련이나 이런 거를 사실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소송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법률 검토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신장애인 가족협회는 안 씨의 형이 검찰과 시청을 전전하며 입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외되고 소홀히 다뤄지고 그냥 정신 이게 나오는 순간 이거 가족이 할 일이야. 그래서 마땅히 개입해야 될 국가나 공권력이 자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소송 대리인은 늦어도 다음 주쯤 소송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장충남 남해군수와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1일 교환 근무를 했습니다. 장 군수는 남해 여수 해저터널 개통을 통한 두 자치단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여수시의 우수한 행정사례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이번 1일 교환 근무는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앞두고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주시가 다음 달 1일 진주사랑 상품권 110억 원을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지류와 모바일 두 가지 형태로 한 사람당 30만 원까지 1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 80억 원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